시작하죠. 오늘 얘들아 수원으로 돌아와서 수열 단원을 할 차례인데요. 수열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두 번은 익숙하게 공부를 했겠지만 쌤이 수능의 관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수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열이라는 건 수의 나열이거든요. 그냥 자, 수를 쭉 나열하는 거고, 보통은 그 나열을 AN이라는 수열의 이름을 주거나 BN을 주거나 CN을 주는 식으로 가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A, B, C 순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수열의 이름이 될 거야. 그래서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항,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항, 3이 들어가면 세 번째 항 해서 수에 쭉 나열되는 걸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쌤이 1, 0, 3, 마5, 마1, 1, 8, 9, 만 막 이렇게 막 적어 나오고 있어. 얘도 수열이야. 수를 그냥 쭉 쓰면 그게 수열이에요, 나열하면.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떤 수열이냐면, 수열 이름을 정해볼게. 내가 순간적으로 루마의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들의 나열, 이것도 수열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부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야, 루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니들이 왜 공부해? 그렇잖아. 즉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지만,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가 어떤 식으로 나열됐을 때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됐을 때 그 규칙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 아니라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공부하는 수학은 그냥 막연한 수의 나열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의 나열인데, 수의 규칙적인 나열인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성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누구겠어? 등차랑 등비죠. 그치? 규칙인데 매번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서 나아가는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의 규칙성이고, 매번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나아가는 수열, 얘가 등비 수열의 규칙성이죠. 따라서 등차랑 등비는, 등차 등비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규칙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칙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더 공부할 가치가 있는 수열이 되는 거고, 얘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임드 수열이 되겠죠. 자, 네임드 수열에 대해서는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얘에 대한 정보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걔네들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규칙성을 잘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등차랑 등비는 지식 위주로, 그 다음에 문제에서의 적용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열의 합이라는 일단 시그마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 번째는 낯선 수열의 귀납적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를 다 다뤄보도록 할게. 오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일단 등차랑 등비만 할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오케이. 등차부터 시작할게요.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등차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매번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면서 수가 나열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그 일정한 수를 더할 건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D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치? 공차 D에 대해 다룰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친구고요. 세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에다 D를 더하겠지만 첫 번째 항한테는 D를 두 번 더한 게 될 거고, 맞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했고요. 다섯 번째 항은 네 번 더했어.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 더했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몇 번 더하는 느낌이 돼? 그렇지. A1에다가 공차를 n-1번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가 n번째 항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얘를 그냥 이렇게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얘를 전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수능 개념인데, 전개하게 되면 무조건 dn 더하기 a1 빼기 d가 이렇게 나오면서 n에 1이 대입됐을 때 d와 d가 사라지면서 a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너희들 항상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이라는 변수에 대한 1차 함수의 느낌이 날 거야.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얘를 x로 바꿔주면 dx 더하기 a1 빼기 d니까 x에 대한 1차 함수구나. 그러면 dn 더하기 a1 빼기 d도 n이라는 숫자만 지금 계속 바뀔 거 아니야. a1은 고정돼 있을 거고 d도 일정하게 고정돼 있을 거니까 n만 변수잖아요. 그러면 n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얘가 더해질 테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일 수밖에 없고 n에 대한 1차식이면 당연히 1차 함수의 모양이니까 직선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직선. 그리고 그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다? 공차이고 얘가 기울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쌤이 너희한테 갑자기 얘들아 an이라는 수열이 5n-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공차는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5씩 계속 커지는 거지. 왜? n 앞에 붙어있는 기울기가 5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쭉 직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가 몇 자리? 5자리. 기울기 5자리 직선을 긋고 나면 자 여기 n이 1일 때가 있고 n이 2일 때가 있고 n이 3일 때가 있고 n이 4일 때가 있고 이렇게 치면 1이 들어가면 이 높이가 2가 되는 거고요. 2가 들어가면 이 높이가 몇이 되는 거야? 5가 들어갔으니까 7이 되는 거죠. 3이 들어가면 12가 될 거고 4가 들어가면 17이 되겠지. 5씩 커지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x 증가량은 1인데 y 증가량은 5고 x 증가량 1인데 y 증가량 5고 x 증가량 1인데 y 증가량 5니까 항상 기울기는 x 증가량 내 y 증가량 내니까 이 기울기가 5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게 공차는 얘기야. 보통 너희가 내신 레벨에서 수열을 공부할 때는 이런 직선의 사고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 레벨에서 공부를 할 때는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n에 대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라는 거는 직선이니까 어떤 직선 위의 점들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함수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죠. 하지만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자리에 1, 2, 3, 4 뭐밖에 못 들어와? 자연수밖에 못 들어오니까 얘가 1부터 시작해서 뚝뚝뚝뚝 끊겨 있겠지. 이해돼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연결된 직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 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수열을. 자, 이게 일단 1차적인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 간격이 같잖아. 맞아요? 그러면 대칭성을 봤을 때 얘와 얘를 이렇게 합친 친구가 얘와 얘를 합친 친구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2와 17을 합친 19가요 7과 12를 더한 19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유는 뭘까 얘들아? 봐봐. 내가 이 길이를 쟀어. 이 길이가 지금 17이야. 이 길이를 쟀어. 이 길이가 2야. 얘랑 이 길이와 이 길이 합한 게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보시면 이만큼의 길이를 여기다가 탕 하고 붙여주시면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니까 동일한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아지죠. 맞지 않아? 이만큼의 길이가 당연히 이만큼의 차와 같으니까 얘를 딱 떼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칭돼서 두 개의 합은 두 개의 합과 같고 또 가운데 껴있는 두 개의 합과 같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밀릴 때마다 같은 간격씩 떨어뜨리면 항상 합이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중항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중항의 성질. 자, 해봐. 너희가 A1, A2, A3, A4, A5가 있는데 등차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8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14가 나왔다고 치면 얘 등차 수열 맞지? 몇씩 커지는? 3씩 커지는. 그럼 봐봐. 이 중에서 쌤이 3개를 쾅 하고 연결했을 때 2랑 5랑 8이 있으면 가운데 것이 5죠. 가운데 것이 5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건 무조건 가운데 것의 3배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15인데 왜 가운데 거의 3배일 수밖에 없냐? 물론 이것도 성립할 거야. 가운데 것에 있는 2배는 양 옆에 것의 합과 같다라는 등차 중앙의 성질도 나오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얘는 A2 빼기 D고 얘는 A2 더하기 D니까 3개를 다 합친 건 A2, A2, A2 3개의 합일 수밖에 없다. 즉 가운데 것의 3배가 3개의 합이 되는 건 괜찮을 거지. 그치? 그래서 중항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언제라면 간격이 같다면. 얘네들은 한 칸 한 칸 차이 나니까 가운데 것이 되는 거고, 얘네 셋이서 묶어도 한 칸 한 칸 차이 나니까 얘가 가운데 것이 돼서 얘 3배가 얘네 셋의 합이랑 같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한 칸 한 칸 차이 나니까 얘 3배가 셋의 합과 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이번에는 칸을 2칸씩 늘릴 수도 있겠죠. A1, A3, A5. 얘도 간격이 2칸 2칸 차이 나니까 무조건 뭐야? 등차 수열이겠지. 몇씩 차이 나는? 2D씩 차이 나는. 그렇잖아. 등차죠. 그러면 가운데 것에 있는 것을 3배가 얘의 합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 얘도 중항이니까요.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3개의 연속되어 있는 것 중에 가운데 거가 중항이 아니라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으면 가운데가 무조건 중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너희들 A1이 있어. 그 다음에 A19가 있어. 얘네들이 더하래. 그렇게 치면 얘 첫 번째 항이고 얘 19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결국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2 곱하기 얘네 둘의 가운데를 딱 책임지고 있는 애가 있겠죠. 그치? 누구니 그게? A10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A10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하여튼 중항이라는 거는 이제 3개의 연속된 것뿐만 아니라 2칸 차이가 나든 3칸 차이가 나든 19칸 차이가 나든 여기서 9칸 여기서 9칸 차이 나니까 정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서 걔 2배를 주면 무조건 양 끝에 있는 이 두 친구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있지? 이거 굉장히 유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분명히 외우셨어. 뭐라 외웠냐면 등차 수열의 합 Sn 즉 n이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모든 항을 다 더한 애는 2분의 이렇게 출발했고 그 합공식이 앞에 n이 곱해지고 a1 더하기 a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거기다 곱하기 n을 해놓고 2로 나눈다. 이렇게 관점을 배운 적이 있어. 그치?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너무나도 그냥 내신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 다시 쓸게.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n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쌤 거의 똑같은 식인데 뭔가요 이게? 잘 봐봐. 얘가 뭐냐면 평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항이에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17의 탕 중앙에 뭐가 있을 거냐면 2 더하기 17이죠. 2 더하기 17이야. 그러면 19죠. 걔를 2로 나눈 것은 정확히 2분의 19로서 존재하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건 2분의 19의 2배일 거고요. 얘와 얘를 더한 건 2분의 19의 2배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항을 합을 구할 때 결국에는 2분의 19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38이 이 4개의 합이 되겠지. 실제로 보시면 17 더하기 12 29고요. 9를 또 추가로 더하니까 38이 나오는 게 맞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차피 같은 간격, 같은 간격, 같은 간격, 같은 간격이니까 얘가 4번 더해진 거죠. 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거기서 나온 거야. 총 몇 번을 더할 거니? 누구를? 평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봐봐. 너희들 예를 들어서 AN이 만약에 3n-1이라는 수열이야. 이게 공차 몇이야? 공차 3이지? D니까 얘가. 근데 너희한테 뭘 물어보냐면 갑자기 S22를 물어봤어. S22 2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총 22번을 더할 거야. 누구를? 평균을. 그러면 A1이 있고 A22가 있어. 그러면 얘와 얘 딱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1과 22를 더한 걸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23을 2로 나누니까 A의 2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버려? 그럼 잘 봐봐. 22를 곱할 건데 A의 2분의 23. 선생님 이런 수열은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얘가 정중앙에 위치할 거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에 2분의 2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곱하기 2분의 23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23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시겠지.
괜찮아? 여기다 2분의 23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이 뒤에 붙는 거 맞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얘 이렇게 약분돼서 11 곱하기 얘 빼기 1을 하면 얘가 S22일 거란 얘기야. 선생님 한번 맞나 확인해 볼게요. 자, 11 곱하기 69죠? 거기서 1을 이렇게 빼요. 그러면 69에 69니까 이거 더하시면 9 몇이야? 15에 7. 그럼 758이 합이 될 텐데 이렇게 커진다고? 네,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항이 지금 몇이었냐면 2였죠. 맞아? 그러면 22번째 항은 몇이야? 22번째 항 몇이에요? 65죠. 이렇게 나누기 2를 할 거죠. 거기다 몇을 곱할 거야? 22를 곱할 거죠. 그럼 결국 얘가 계산되면 11 곱하기 67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야? 나 뭐 지금 실수했네? 뭐 실수했지? 잠깐만. 22를 더할 건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봐봐. 22를 곱할 거야. 어디서? A의 2분의 23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A의 2분의 23번째 항은 얘고 거기에 22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빼야 될 건 22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22를 빼주면 737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계산하면 몇이야? 737 이렇게 나오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은 사고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 그리고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게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평균이니까 사실은 굳이 얘랑 얘를 더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얘 대신에 A2가 등장하고 얘 대신에 AN-1이 등장해도 어차피 그 합은 같죠. 그 다음에 A3가 등장하고 여기에 AN-2가 등장해도 그 합은 얘와 똑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A1이라는 이 친구와 AN이라는 이 친구의 정중앙의 평균, 중점을 구하는 얘기니까 A2라는 친구와 AN-1이라는 친구도 얘가 같은 간격이므로 얘네 둘의 평균 또한 중점이 똑같은 걸 찍히겠지. A3와 AN-2도 같은 간격이니까 중점이 여기 땅 하고 찍힐 거니까 2로 나눈 결과는 항상 얘랑 얘를 더한 거나 얘랑 얘를 더한 거나 항상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너희가 이제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외울 때 맨 앞이랑 맨 뒤로 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맨 앞에서 두 번째랑 맨 뒤에서 두 번째를 해도 2로 나누면 똑같고요. 맨 앞에서 10번째랑 맨 뒤에서 10번째를 구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합은. 이해되시겠어? 이런 관점으로 쌤이랑 문제를 조금 풀어서 나갈 거거든요. 등차수열에서. 자, 같이 한번 보자. 처음에 쌤이 유형 1번에서요. 영주야 괜찮니? 쌤이 책도 프린트 해줬는데. 수연아 책도 프린트 해줬는데. 응? 괜찮아? 은석이. 자, 볼게.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 유형 1번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810번 한번 보세요. 810번.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봐봐. 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앞에 쌤 한번 보세요. 첫째 항이 2인 등차수열 AN이 있대. 잘 봐. AN을 지금 공차를 모르죠. 공차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DN 더하기 K라고 이렇게 바로 써놓는 거야. 과감하죠? 과감해요? 그럼 봐봐. D죠? 얘가 공차지?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면 AN 플러스 1도 어차피 관심 없어.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가잖아? 그래봤자 공차는 그냥 D로 유지가 되지?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면 3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여기에 3이 붙으니까 여기도 3이 붙겠죠? 근데 얘에서 얘를 뺐잖아. 그러면 2DN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는 어차피 관심이 없어. 왜 없냐? 얘에서 얘를 뺀 수열의 공차가 몇이래?
6이래. 그럼 2D가 몇인 거야? 6인 거죠? 아, D는 3이구나가 그냥 나오는 거야, 얘들아. 관점 발견하셔야 돼. 나 쓸데없이 얘 일반항 복잡하게 안 세우세요. 그냥 AN은 DN 더하기 K라고 세우고요. AN 플러스 1도 어차피 D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N 플러스 1 들어가 봤자. N에 곱해지는 건 D밖에 없거든. 그러면 거기다 3배라면 여기 3DN이고 여긴 DN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2DN이 일단 N이랑 묶인 건 전부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6이니까 D가 3이라고. 그럼 잘 봐. D가 3이니까 3N이 돼. 근데 첫째 항이 2래. 그럼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는 거지.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일반은 그냥 바로 3N-1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A 10의 값 구하라? 29지 뭐. 느낌 알아채? 이렇게 가셔야 돼. 결국 N에 곱해지는 D만 케어하시는 거야. 뒤에 있는 것들은 케어할 필요가 없어. A N 플러스 1은 당연히 D에 N 플러스 1 더하기 K가 되긴 하겠으나 어차피 내 관심사는 DN 더하기 D 더하기 K가 나와봤자 얘는 관심사가 아니고 얘만 관심사예요. 공차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810번. 이렇게 빠르게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일단 하나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유형 2번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유형 2번에서는요, 쌤이 817번 문제를 너희랑 다룰 거거든? 개 재밌어요. 잘 봐. 문제에서 첫째 항과 넷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반대라고 나왔어. 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얘들아 오늘은 너희의 관점을 밝혀줄 거거든. 니네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난 관심이 지금 전혀 1도 없어. 난 오늘 내가 수열을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 거고 니들이 거기서 깨어났으면 좋겠어. 잘 봐. 쭉 그었어요. 이게 X축이야. 과감하죠? 갑자기 축을 그었다고 함수처럼.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직선이에요. 근데 첫째 항과 넷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달라버리세요. 근데 H량이 18이야. 그러면 첫째 항, 잘 봐. 첫째 항이 양수고 넷째 항이 음수면 7번째 항도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 야이씨. D가 만약에 음수야. 공차가 음수면 쭉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면 넷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잖아. 그럼 7번째 항도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7번째 항이 18이니까 아 이렇게 그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어. 자 A1이에요. 그러면 간격이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에 네 번째 항인 A4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달라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A2는 여기 이렇게 찍힐 거고 A3는 여기 이렇게 찍히면서 A2와 A3도 부호는 같고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걸 무지막지하게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과감하게 이렇게 갑니다. 잘 봐. 아 그러면 A2와 A3의 딱 중점 A 2.5번째 항이 0일 수밖에 없네. 선생님 A 2.5번째 항은 없잖아요. 상관없어. A 2.5번째 항이 0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에 쿵 찍혀져 있는 A7이 몇이야? 18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들아 봐봐. A4랑 A7은 3D 차이 나죠. A3랑 A7은 4D 차이 나지. A2.5랑 A7은 몇 차이 나겠니? 4.5D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 선생님 A2.5가 0이었고 A7이 18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빼면 4.5D니까 4.5D가 18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D는 몇이니? 4예요. 보여?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러면 D가 4잖아. 그럼 A7이 18이었지? 그럼 18에다가 4를 몇 번 더하면 얘가 54가 되니? 얘 넘겨줘봐. 36이죠?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9죠? 그럼 18에서 4를 9번 더하면 54니까 9번만 D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9이 더해져서 A 16번째 항이 54겠네? 정답은 16이죠.
아예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릴 거야. 첫 번째로 너희가 앞으로 놀라시면 안 되는 거는 쌤이 이 중항을 소수점을 쓰는 걸 아끼지 않을 거예요. 왜? A 2.5가 0이니까 0이란 친구는 활용하기 좋은 친구거든. A7이 18이니까 어차피 A3이랑 A7이 4D 차이 나듯이 A2.5랑 A7은 4.5D 차이 나는 거니까 그냥 소수점 의미 없이 갈기라고. 함수의 직선의 중점일 뿐이야. 아시겠어? 편견 버리셔야 돼. 자,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는 거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수능식이에요. 자, 817번을 받고 다음으로 이제 유형 3번을 좀 볼 건데 이번에도 재밌으실 겁니다. 쌤은 몇 번을 볼 거냐면 너희랑 821번 중요 문제를 볼 거예요. 중요 문제. 자, 821번 문제도 쌤이랑 같이 봐봐. 얘들아, 절대값 A3랑 A7이 같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첫 번째 케이스는 A3랑 A7이 같으시면 돼요. 맞아? 근데 이 둘이 같으려면 D가 몇이어야 돼? 0이셔야 되는 거지. 둘이 4D 차이 나는데 둘이 같잖아. 그럼 D가 0이야. D가 0이면 한 번도 누가 더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항상 누구랑 똑같아야 돼? AN이라는 수열이 항상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지. 맞죠? 항상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니까 D가 0이면 계속 마이너스 12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AK가 0보다 커지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0보다 커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어차피 성립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니? A3랑 A7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서 A3랑 마이너스 A7이 이렇게 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럼 아까와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어? 잘 봐. A1이 마이너스 12였어. 근데 언젠가는 0 이상으로 커져야 돼. 그럼 너희들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12부터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쭉 그을 건데 여기에 A3가 있어. 그러면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이만큼에서 여기에 점을 딱 찍어서 여기가 A7이어야 되죠. 그럼 지금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상태지. 그러면 자동으로 파악되는 게 여기 있는 누구? A5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중항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 AK가 0보다 커지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여기일 거 아니야. 누구? A6. 맞지 않아? 얘가 밑에서부터 음수로 쭉 올라오다가 A5에서 0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A6에서 처음으로 0보다 커졌을 거 아니야. 관점 이렇게 파악하는 거 이해되니? 약간 새롭지? 준석이. 직선으로 보는 거야. 직선으로. 자, 이게 지금 821번이시고 다음으로 유형 4번 한번 볼게 얘들아. 유형 4번은 뭐 여러 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잠깐만. 그 중에서 82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3칸짜리 문제. 자, 이번에 공차가 서로 같은 두 등차 수열이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을 때 K 플러스 Y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위에 거 한번 보자. 자, AN이라는 수열을 봤는데 자, 항상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4와 20 사이에 몇 개가 끼어들었니? 4와 20 사이에 몇 개 끼어들었어? 7개 끼어들었어. 그럼 숫자 전체 몇 개야? 9개지. 전체 9개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4인 거야. 맞아? 그러면 20은 몇 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어? 전체 숫자가 9개니까 9번째 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20이죠. 맞지? 그러면 얘와 얘는 몇 D 차이 나? 처음이랑 9번째는 8D 차이 나지. 그게 몇이야? 16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D가 그냥 2인 게 그냥 밝혀지는 거 맞아? 똑똑하게 푸는 거야. 첫 번째 항이 4다. 전체 9개니까 9번째 항이 20이다. 둘은 8D 차이 나니까 16이 8D다. D는 2다. 됐단 말이야. 잘 봐. 공차가 서로 같으니까 얘도 D가 2예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얘는
전체 몇 개의 숫자 적혀 있니? B에는 몇 개 숫자 적혀 있어? 전체가? K 플러스 2개인 거 맞지? 근데 첫째 항이 몇이야?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K 플러스 2번째 항이 5인 거야. 근데 공차가 몇이었어? 얘도 2였잖아. 공차가 같으니까. 그러면 K 플러스 2와 첫 번째 항은 D가 몇 개 차이나? K 플러스 1D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D가 2니까 걔가 지금 몇이야? 20이죠. 아, 그러니까 K는 몇일 수밖에 없다? 9일 수밖에 없다야. 아, 그러니까 K는 9고요. Y5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이야? 여섯 번째 항일 거 아니야. 그치? 여섯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5에다가 5D만 더해주면 되지 않아? 여섯 번째 항이어서. 그럼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얘가 Y5 항이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K랑 Y5를 더하면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머리 깨어 나가시는 거야. 준수야, 머리를 깨는 게 아니라 깨질 것 같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습하는, 재밌잖아. 수열은 재밌어, 얘들아. 등차는 그냥 놀이하는 기분이야. 재밌게 푸시는 거야. 힘내보자. 아이, 이뻐. 자, 그 다음에 쌤이 선정한 문제가 이번에는 뭐가 될 거냐면요, 831번도 좋고요 34번도 좋은데 둘 다 해볼게. 자, 831번 먼저 보자. 얘요, 저 2차 다항식을 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등차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거는 수열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은데 오랜만에 나머지 정리 문제가 좀 끼어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라는 이 다항식을 내가 만약에 x-1로 나눈다면 몫이 존재하죠. 오랜만에 이 식 보지? 몫이 존재해. 그 다음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만 남겠지.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시는 거지. 그러면 R이란 친구는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의 모습이니까 a 더하기 3이 이렇게 되시겠네. 아, 이게 일단 첫 번째 나머지겠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내가 얘를 x-2로 나눈다면 또 다른 몫이 존재할 거고 거기에 또 다른 나머지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그럼 이번에도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아, 두 번째는 2a 더하기 6이 이렇게 나오시겠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4를 대입하신 거니까 4a 더하기 18이 나오시겠네. 얘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루는 거야? 등차를 이루는 거잖아.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등차 중앙성질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데 것에 있는 2배 4a 더하기 12가 양옆의 것의 합 5a 더하기 21과 같으므로 넘기고 넘겨주면 특이하네. a가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치? 자, a는 마이너스 9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쌤이랑 34번 문제로 또 한 번만 연습해보자. 자, 이 문제인데 나한테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풀면 되게 수월하실 거야. 왜? A3, A5, A7을 더한 건 어차피 가운데 것의 3배죠. 가운데 것 3번 더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A5가 30이 될 거기 때문에 A5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바로 일단 구해지니까 누가 등차를 이루냐면 6이랑 A5랑, 근데 A5가 10이잖아. 그 다음에 3K 플러스 2가 이렇게 뭘 이뤄? 등차를 이루니까 4 차이 나니까 여기도 4 차이 나서 얘가 14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K는 4일 수밖에 없죠. 그치? 이렇게 수월하다고? 문제가 그냥 쓱쓱 풀리죠? 그치? 그냥 바로 3A5 갈겨버리시는 거예요. 가운데 거는 무조건 10이다. 이렇게. 자, 유형 6번에서는 재미가 없네요.
유형 6번은 특이한 문제가 없고 뭐 그냥 풀면 다 잘 풀릴 문제여서 그냥 안 할게요. 그 다음 유형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가 보자. 유형 7번에서는 몇 번을 풀면 재밌을까? 오케이. 몇 개 정했는데, 자, 먼저 84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841번. 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 문제는 되게 기본 문제여서. 근데 여러분들 등차수를 세울 때 잘 봐. AN이라는 일반항 세울 거야. 자, 공차 몇이야? 2야. 그럼 무조건 2N으로 출발하는 거 맞지? 공차가 2면.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달아주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오니까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지. 심플하게 세우는 거야. 공차에 바로 N 갖다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전체 N을 곱할 건데 누구랑 누구냐면 2분의 해놓고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이렇게 더한 친구의 2로 나눠주면 평균이잖아. 평균을 n번 더할 거여서 n을 곱하니까 걔가 30이 나왔대. 그 말은 a1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an은 2n-8이니까 결국 얘가 2n-14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n에 n-7이 되시는 게 맞죠. 얘가 3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니? n이 10이고 얘는 그러면 3이 될 테니까 n이 10으로 그냥 끝나겠죠. 괜찮지? 쓱 하고 풀었고요. 여러분들도 점점 능수능란해지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 선정을 할 건데 그 문제가 847번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도전. 시간 드릴게요. 847번은 시간 좀 필요할 거야. 자, 쌤이 아까 알려준 방식대로 풀면 1분도 안 돼서 끝이 납니다. 이 문제는. 쌤 식 간결한 거 보이시죠, 지금?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막 자괴감 느끼시거나 와, 나 저거 안 되는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 왜? 내가 지금 처음 가르치니까.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쌤 얘기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 지금 n항까지 합을 SN이라 부르는데 A3가 42라고 문제에서 일단 알려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AK-3과 AK-1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얘 사이에는 AK-2라는 중항이 존재했겠죠. 그러면 양쪽 것의 합이 가운데 것의 2배와 같기 때문에 이 AK-2가 마이너스 24가 나와서 AK-2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것까지 무조건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런데 SK라는 건 뭐냐면 전체 K개를 곱할 거야. 누구를?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2로 나눈 거를. 근데 얘가 가진 의미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에 2로 나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평균값, 중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꼭 맨 앞 맨 뒤를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고 봤더니 얘는 맨 앞에서 세 번째야. 얘는 맨 뒤에서 세 번째야. 맞지 않아? 그 값을 둘 다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A1이랑 AK의 중간값이나 다음에 있는 A3와 AK-2의 2로 나는 중간값이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A1 대신에 얘를 써줬으면 AK 대신에 얘를 써주면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맞지.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실을 활용하지 않고 얘와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낭패 보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세 번째 항과 뒤에서 세 번째 항을 문제에서 일부러 알려준 거다. 둘을 더한 것이 결국 얘와 같으니까 얘는 4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30 나와서 15K가 K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K는 15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제 그냥 싹 풀리겠죠. 자, 이런 관점이세요. 여러분들은 수열을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점점 똑똑해지실 거야. 수열에 관련돼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등차는 그래요. 등비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등차는 성질이 무조건 많아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만큼의 능력치가 그냥 다 반영이 될 거야. 자, 이번에는 뭐 두 수 사이에 또 아까처럼 수를 끼워 넣어가지고 만든 등차수열의 합인데요. 얘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850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내가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 잘 풀 거거든? 잘 봐봐. 너희들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잘 들으세요. 6이랑 63을 더한 친구 있죠. 걔나 6이랑 63을 더한 거나 A1이랑 A18을 더한 거나 둘이 같죠. 맞지? 등차 이루니까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인 거잖아. 그럼 결국 아까 전에 A1과 A18부터 하면 18개인데 등차죠. 그러면 S18을 이렇게 구하려면 18을 곱할 건데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18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일단 모르잖아, 둘 다. 하지만 얘네 둘의 합은 69잖아. 그러니까 그냥 9 곱하기 69가 정답이 되시겠지. 그럼 1로 끝나는 게 621밖에 없으니까 답 3번이겠죠. 99, 81이잖아, 얘들아. 그치? 스마트하게 삭삭삭 문제 푸는 거 괜찮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실 건데, 자, 유형 9번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성립합니다. 등차에서 같은 개수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이면요 무조건 그것 또한 등차를 이룰 건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S6이 있어, S12가 있어, S18이 있어. 그러면 얘네끼리 등차를 이루는 게 절대 아니고요. 누가 등차를 이룰 거냐면 S6랑 S12-S6랑 그 다음에 S18-S12 이 셋이서
등차를 이렇게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셋이서요. 얘는 잘 생각해보면 A1부터 시작해서 A6까지 더하내죠. 얘는요 A7부터 시작해서 A12까지 더하내죠. 얘는요 A13부터 시작해서 A18까지 더하내지. 얘도 6개고 얘도 6개고요 얘도 6개죠. 이들 간에는 반드시 등차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에서 얘만큼 커질 때 6D 차이 나죠. 두 번째랑 8째도 6D 차이 나죠. 그럼 얘에다 6D를 더하면 이게 얘고 두 번째 것도 6D 더하면 얘죠. 그럼 결국 뭐야? 결국 이 둘의 차이는 36D 차이 나지 않겠어? 맞죠? 같은 이치로 얘도 36D가 이렇게 차이 나버릴 거니까 셋이서 무조건 등차 이룰 수밖에 없지. 그럼 너희들이 파악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 6개의 합이랑 12개의 합이랑 18개의 합은 절대로 등차가 안 나옵니다. 근데 6개의 합이랑 그 다음 12개에서 앞에 6개를 뺀 뒤에 거 6개 합,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6개 합은 등차를 서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실까? 아, 그러면 이 관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대표 문제 제일 쉬운 거 있죠? 자, S10 봐봐. S20 주어졌죠? S30 있을 거야. S10이 몇이냐면 195래. S20이 691래. 그럼 너희들 또 개짓거리 할 때 있죠? 어떻게 짓거리 하니? 선생님, 얘네 둘이 495 차이 나요. 그럼 얘도 495를 더해서 얘는요 대략 1000 몇이에요. 말이 되니? 아니죠. 방금 전에 얘기했지. 얘들끼리 등차 이루는 거야? 아니야. 그럼 봐봐. S10이라는 195와 S20 빼기 S10 맞죠? 그럼 10개지? 얘에서 얘를 한번 빼봐. 190을 먼저 뺐어. 그럼 500이지. 거기서 5를 더 빼니까 495야. 인정? 그럼 여기 마지막에는 여기다 써놓을게. S20 빼기 S10 이게 495야. 그럼 마지막에 필요한 건 S30-S20이지. 그치? 근데 얘가 등차를 이룰 거니까 둘이 300 차이 나잖아. 그럼 얘도 300 차이 나야 되니까 얘가 79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S30-S20이 795니까 S20이랑 691로 넘겨주면 둘이 합한 것이 S30이 되겠죠. 그럼 답 몇 나오니? 1495 나오는 거 맞아? 85인가? 1485네, 85.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S32. 자, 이런 식의 계산이 무조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856번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자, 857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857이요. 교육청 기출문제.
이거 쓰시는 건가요? 이거요? 아니, 쓸래? 충전전. 이거 해, 이거. C타입 아니야? 많이 고맙니? 절 한번 하시고. 수연아, 왜 또 눈으로 욕해? 눈으로 욕했어? 자, 얘들아, 857번 한번 보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의 방향, 길기가 양인 직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S9랑 절대값 S3이 27로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케이스가 S9랑 S3이 둘 다 27인 경우가 있겠지. 그치? 자, 얘를 봤더니 그러면 내가 S9에서 S3을 빼면 걔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27 빼기 27이니까. 그러면 그 말은 네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의 딱 정중앙에 있는 A6.5를 몇 번 곱한 거? 6번 곱한 게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야지만 대칭 합했을 때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요, A6.5일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음수였단 얘기죠. 근데 어떻게 S1, 그러니까 A1, A2, A3 더한 게 27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음수 3개 더한 거니까. 맞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그냥 실패하실 거예요. 1번은 S3가 27이 안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S9는 27인데 S3은 마이너스 27인 경우가 두 번째 경우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까지 하는 합이잖아. 그럼 결국 9 곱하기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딱 정중앙에 있는 것에 9번 곱한 거죠. 평균을. 걔가 A5 아니에요?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에 딱 정중앙에 있는 게 A5일 테니까 9 곱하기 A5가 27 나오겠죠. 그래서 A5는 3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니까 걔는 가운데 있는 것의 3배일 거 아니야. 그치? 3번 곱한 거죠, 평균을. 그러니까 3 곱하기 A2가 마이너스 27 나오겠죠.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9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준 게 3D고요. 얘에서 얘를 빼준 게 10이니까 결국 D는 4가 나와서, 그러면 A10이라는 건 A5에다가 D를 5번 더한 거잖아. 그럼 3에다가 5D를 더해주면 결국엔 D가 4니까 23이 정답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겠지. 그쵸?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셀 필요는 없으니까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 5번 더 더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857번이었습니다. 자, 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를 좀 볼 건데요. 참 재밌네. 잠깐만. 자, 860번 한번 해보세요. 860번이요.
짠. 자, 얘들아, 정답 금방 11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지금 A9에서 A3를 빼면 6D인데 걔가 마이너스 18이니까 D는 마이너스 3일 거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A12 오고 A11이 2인데 그 다음 항부터는 음수가 되어서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까지만 더해주는 게 맞으니까 정답이 11이 되고 그냥 끝나겠죠. 자, 이 문제는 아마 3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거의 다 등차는 끝났어. 아, 근데 수업도 거의 다 끝났구나. 자, 얘들아, 11번 유형이랑 12번 유형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없애셔도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가뭄에 담비 같네. 자, 그러고 나면 쌤은 13번 유형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이거 하나 잘 들어놔야 될 것 같아. 자, 잘 보세요. 쌤이 아까 이건 대신 집중해줘.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 항은 무조건 dn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 걔를 우리가 SN이라 했었잖아. 근데 얘는 n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항인 AN이 무조건 DN으로 시작할 거니까 n 곱하기 2분의 A1은 어차피 숫자잖아, 숫자, 상수. 근데 뒤에 AN이 이렇게 DN 점점 뭐가 나올 거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2분의 DN 제곱, 2분의 DN 제곱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아? 여기 앞에 n이 있고 여기에도 무조건 n이 있을 거니까, DN이 있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항상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올까? 2차식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수열의 합이, 예를 들어서 라지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꼴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AN은 등차 수열이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SN을 발견했는데 SN식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아, 걔 일반항인 A에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이 식만 보고도 바로 AN을 뽑아낼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걔는 E 라지 AN 더하기 B 마이너스 A입니다. 이게 무조건 일반항일 수밖에 없어요. 즉 2차 항의 개수의 2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 1차 항 개수를 한 번 더 해주고 2차 항 개수를 한 번 빼주면, 그러면 걔가 일반항 AN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잘 보세요.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자, C가 0인 케이스예요. 1번은 C가 0이야. 즉 상수항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N으로 구해낸 E 라지 AN 더하기 B 빼기 A라는 일반항이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C가 0이 아니고 상수항에 무언가가 붙어 있잖아요. 상수항이 0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내는 일반항 AN, 즉 E 라지 AN 더하기 B 마이너스 A라고 내가 일반항을 세웠잖아. 얘가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1을 대입해봤자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는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S 주어진 식 있죠? SN? S에다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걔가 당연히 첫 번째 항과 같겠죠. 걔로 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상수항이 0인 경우에는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0이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AN 구하신 다음에 이거 첫 번째 항부터 쓰시면 된다고. 근데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으로 뽑아낸 AN을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을 쓰면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S1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구한 식이고 SN은 주어진 식이니까 SN 말을 듣는 거야. 그리고 얘는 0이 아니게 되는 순간 AN이 등차는 등차이지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가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을 안 따르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따를 거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니 아니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을 등차라고 부르려면 첫째 항부터 쭉 등차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등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얘를 아예 등차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두 번째부터는 등차의 규칙성이 발견될 거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둘 필요가 있지. 등차라는 이름은 못 붙어도. 이해되세요? 따라서 얘를 실제 문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되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대표적으로 두 문제 정도 연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봐봐, 877번이랑 878번을 연달아서 그냥 연습을 해볼게. 왜냐? 진서가 77번은 지금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SN에 상수항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어떤 놈이야? 정상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 되겠지? 잘 봐. 진서가 그럼 이거 해보자. SN이 n제곱 더하기 6n이야. 그럼 얘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을 바로 공식으로 뽑아내면 되죠. AN 불러봐. 2n 2n 플러스 6n 마이너스 5n.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봐. 이거 보고 다시 얘기해. 플러스 5n 아니야? 지금 여기서 라지 A 몇이야? 1. 라지 B 몇이야? 6이야. 다시 불러봐. AN은? 이게 아니 B 마이너스 A 아니야?
그래. 6-1 하네. 그래. 몇이야? 5. 근데 왜 5n이라 그래? 어. 왜 5n이라 그래? 사람 당황스럽게. 5잖아. 괜찮지? 2n 더하기 5지? 얘가 일반항이야. 그럼 잘 봐. 얘는 첫 장부터 성립을 하겠죠? 실제로 S1에 1 대입해봐. 몇 나와? 7. AN에 1 대입해봐. 7 나오는 거 맞지? 그럼 AN과 S1 똑같지? 괜찮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두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이야. 그럼 나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구한다. 두 번째 항과 40번째 항에 정중앙엔 누가 있어? 둘이 더하면 42잖아. 그럼 2로 나누면 21이 있지. A21이 평균이라고 둘의 평균에 정중앙에 있는 거야. 전체 몇 개야? 몇 개야 얘네? 20개 맞아? 아이씨 2부터 40까지 짝수만 더했잖아. 그럼 20개 아니야? 그러면 20 곱하기 A21을 한 게 답이겠죠. A21이 몇인데? 여기 21 집어넣을 거니까 42 더하기 5에서 47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47이기 때문에 940 아니야? 정답이지. 이거 앞으로 복잡하게 안 푼다고요. 우리 그냥 정 가운데 있는 평균을 구해놓고 거기에 개수만 곱할 거라고. 이런 사고방식이야. 근데 지금 더 주목해야 될 건 뭐야? SN에 상수항이 안 붙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겼지. 자, 이제 878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쌤이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뭐니? 상수항이 붙어 있는 거 맞아? 자, 준수야. SN이 현재 2n 제곱 더하기 n-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아까처럼 공식을 쿵 쓰긴 할 건데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다는 거에 유의를 하긴 하셔야 되겠지. 공식은 똑같이 쓰면 돼. an 불러봐. 맞아요? 4n 그렇지 4n 빼기 1이야 쌉동이. 그런데 실제로 A1 구해봤더니 몇이야? 3 S1 구했더니 몇이야? 1 누구 말이 맞아? 위. 그치? S1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써야 돼. 그러면 A1은 따로 S1과 똑같아서 1이라고 따로 정의해줘야 돼. 그럼 잘 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은 여기 2가 들어가니까 7이야. 그 다음부터는 4씩 커지는 등차수니까 11, 15, 19, 23 이렇게 간다고. 그럼 첫 번째 항만 혼자 뭐야? 그냥 외톨이야. 나 같은 존재야. 알겠어? 여기 혼자 1이란 말이야. 이때부터는 등차고. 그럼 이수열은 등차야 아니야? 아니긴 해. 얘가 혼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등차니? 하지만 얘부터는 쭉 등차야. 실제로 걔를 한번 보면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봐. 아까 S1이 지금 1 나왔지? S2 한번 구해봐. 2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8 더하기 2 빼기 2여서 8이지. 그러면 얘들아 A1이 1이었는데 S2가 8이란 얘기는 A2가 몇이었단 얘기야? 7이었단 얘기지. 실제로 7이 나왔지. 일반항을 구했더니 계속 성립할 거란 얘기야. 그럼 봐봐. 이런 경우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이 내가 구해준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S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K가 5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은 그럼 뭐야? 4K-1이 51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으니까 K는 13이죠. 인정? 그냥 K는 13으로 끝날 건데 이 특이사항을 좀 여러분들 봐주긴 봐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등차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숙제로 등차까지만 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등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수열에 대한 안목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래요. 알겠지? 연습할 때도 쌤 방식대로 많이 해봐. 오케이. 안녕.